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증시 콜라텍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대, 코스닥은 2.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장 마감까지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간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어떤 공략주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노란톡 공략주들부터 방송 공략주들까지 여러분들께 매주 시장이 좋지 않아도 꾸준하게 수익 챙겨다 드렸습니다. 지금 수익률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7.2%, 매세이상이 6.7%, 퍼스텍이 4.3% 기록하면서 노란톡 안에서도 단기 공략주들로 단기 수익 챙겨드렸고요. 방송 공략주 현대 에버다임과 서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초전도체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 저희가 매주 꾸준하게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공략주들 정말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생방송 공략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공략 이후로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8%대 상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힌트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 노란톡 안에서 오늘 종목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라고 노란톡에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이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 정확하게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단기간 안에 상승을 나와주면서 8%의 단기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히든 공략주로 공략을 주셨던 종목이죠. 오브젠 지금 4만 원대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매수 라인 잡아주셨고 역시나 8월 말쯤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지금 매수 라인 잡아주시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매도 알람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수와 매도라는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님께서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시원하게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브젠 7.2%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죠. 지금 수익 감사합니다. 8.2%, 6.3%까지 7만 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노란톡 안에 올려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 노란톡 공략주로도 7%가 넘는 상승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매세이상이라는 종목으로도 단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6.7%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9월 초에 공략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9월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장을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이 매세이상을 공략 주시면서 6.7%의 단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매수가 3,050원 이하에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모멘텀까지도 설명을 남겨주셨죠. 부산 엑스포 개최 수혜주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6.7%의 단기 수익 챙겨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세이상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55,000원 수익입니다. 65,000원 수익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수익 인증 사진들부터 감사의 말씀까지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미리 함께 하셨더라면 지금 메세이상부터 오브젠 이런 다양한 종목들로 단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나는 최근 들어서 수익을 못 보고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8월 중순쯤에 공략을 주시고 역시나 단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 생방송 공략주로도 제공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오늘 준비한 종목 퍼스텍입니다라고 모멘텀 설명해 주시면서 공개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종목을 공개해 주신 만큼 역시나 단기간 안에 지금 4% 수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수익 난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4.3%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해당 공략주는 10% 방송 이후로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종목들을 매주 방송마다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까지 노란톡에서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자료화면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가시기 쉽게 노란톡에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퍼스텍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죠. 6%대부터 지금 6.36%, 10만 원 수익금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9%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란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사 말씀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콜라텍 최근 공략주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 매주 두 가지의 공략주 공략드리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과 가온칩스, SPG와 서남까지 시장에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란톡 안에서는 오브젠으로 7.2%, 메세이상이 6.7%, 퍼스텍이 4.3%로 노란톡 단기 종목들도 공략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노란톡 종목들과 방송 공략주들 두 가지 모두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오늘의 공략주 기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노란톡방 혜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어떤 테마가 있고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교육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짚어주고 계십니다. 주말 시황을 통해서 주목해볼 만한 증시 키워드 노란톡 안에서 브리핑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역시나 노란톡 안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혜택 모두 다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오늘 공략주들부터 이 세 가지 혜택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의 주인공이시죠? 영웅전차남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전차남입니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조금 미끄럼틀 타듯이 그렇게 좀 올라갔다가 크게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왔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멀미나는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멀미 났을 때 먹는 그런 멀미약 같이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또 수익으로 희망 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휴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2%대 2,450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78%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 역시나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의 반등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상승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에서 네. 말 그대로 좀 일어났었던 그런 기술적 반등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상승 나올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멱살 끌어잡고 상승 나올 모멘텀이 있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이 말 그대로 진정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국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지금 단 한 번의 이벤트, 지금 이 미국의 국채금리 이슈가 국채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뉴욕 시장 같은 경우가 상승 마감했고 저가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 마감했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에 따라서 같이 커플링하는 현상으로 같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거, 이 영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코스닥이 3%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한 2%에서 상승 마감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발 매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제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선 삼성전자, 2차 전지에선 에코프로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잠정 실적을 어떻게 보면 개장하기 이전에 아침 9시 이전쯤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근 한 6, 7개월 만에 장중에 한 4, 5%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역시도 오늘 7%, 8% 가까이나 상승 나오면서 그동안 크게 눌림이 나왔었던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를 조금 상승 견인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삼성전자와 에코프로가 이끌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나 삼성전자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지금은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계속 보수적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지금은 종목을 담으면 안 된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보다도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요, 당장 내일 앞일이라든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A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내가 손실 입을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A 종목을 매수 안 한다기보다도 손실 입을 거를 좀 각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A 종목을 매매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나 그동안 계속해서 눌려왔는데 오늘장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죠. 이렇게 삼성전자와 에코프로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전문가님의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후반쯤에 힌트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시장에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께서 시장 오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때일까요? 일단은 증시 자체가요, 계속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 네.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네.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0% 아니 100% 아니에요. 어떤 분들일까요? 1000% 있을 거예요. 네. 나는 바닥이 오면 주식할 거야.
저네요. 네, 나는 지수가 바닥을 길 때 주식할 네. 거야. 그리고 또 대도 않는 훈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식의 바닥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 주식의 바닥 포인트 같은 경우를 네.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사실 멍멍이 소리라고 봐요. 멍소리. 멍하는 멍소리라고 보거든요. 왜요? 이게 사실 주식의 바닥이란 건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이게 주식의 바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단정 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단정 짓는다는 거는 주식 투자 자체를 절대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절대적인 시각, 한마디로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요. 정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식의 바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단정을 짓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정 짓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금 겁이 나고 걱정이 돼서 한마디로 손실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빛 좋은 말로 어떻게 보면 좀 포장하는 그런 말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바닥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멍멍이 소리다 이렇게 조금 제가 이건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여러분들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코스피가 간만에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도 803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스피 코스닥의 양시장의 지수가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더 잘 아시고 또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셧다운 우려로 인해 가지고요. 계속 국채 금리가 상승 나오면서 계속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 내리막길이었고요. 실제로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좋지 않았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한 2주 가까이 시장 자체가 크게 눌림이 나왔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의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역시도 그만큼 낙폭을 키웠는데 오늘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말처럼 바닥을 다지고 어떻게 보면 반등을 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차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추세 전환의 시점으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닥만 확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바닥을 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닥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을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건 좋죠. 하지만은 바닥을 확인하시고 좀 반등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배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불 밖 세상은 위험해. 네, 이불 밖 세상은 위험하다 하지만은 이불 안에서만 있으면 히키코모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네, 은둔형 맞습니다. 외톨이밖에 안 돼요. 사람이 나와서 빚도 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야 어떻게 보면은 사회성도 길러지고 발전도 하는 거지. 이불 안에서만 있어봐요. 네, 그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히키코모리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주린이 분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방송 끝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준비해 주시는 종목들 그리고 노란톡에서 공략 주시는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빠져도 전문가님이 공략 주시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겨다 주셨거든요.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7.2%, 메세이상이 6.7%, 퍼스텍이 4.3%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종목들은 모두 다 노란톡 히든 공략주로 제공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단기 수익을 또 챙겨다 주셨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런 수익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SPG와 가온칩스, 현대에버다임까지 생방송 공략주들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을 주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앞서서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와 에코프로가 또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그렇다면 이제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다시금 눈을 돌려봐도 될까요? 일단은 네,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눈 돌리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에코프로나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상승 나온 거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잠정 실적 결과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또 이어져 가지고 좀 상승세 나온 거고 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나 시청자분들은 뉴스 기사의 그 헤드라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어떻게 보면은 매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 한마디로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반도체 부분에서 흑자가 났을 것 같아요, 적자가 났을 것 같아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적자가 났죠. 맞아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정확히 적자가 3조 가까이 났어요. 네. 네,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 대비해 가지고는 네, 큰 폭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네,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시장에서는 호평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 나온 거지 예년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조금 매출이 크게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증권사에서 예측한 결과보다도 2배 가까이 시장에서 웃도는 그런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상승 나온 거죠. 사실상 반도체 부분에서는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3대 지수, 특히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MS라든지 퀄컴이라든지요. 이런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가 계속 둔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려면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전쟁 같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전쟁으로 좀 굳어진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유연하게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들 2022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추운 겨울 경험해 봤었잖아요. 반도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은 계속 조금 둔화가 될 거고요. 또 무엇보다 반도체는 다시 한번 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리튬, 니켈인데요. 실제로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를 전 세계에서 90% 정도 독점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차이나예요. 중국.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에코프로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반도체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면 그럼 저희는 어떤 테마와 어떤 섹터로 넘어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네. 어떻게 보면 방산 섹터 봐야 돼요. 방산 섹터요? 네, 제가 눈여겨보는 섹터는 첫 번째 방산, 네. 두 번째 5G, 오, 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건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원전이에요. 네, 일단은 저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조금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이 날 거다. 한마디로 오.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섹터는 방산과 5G 섹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지금 이 시장 한마디로 네, 우리 한글날 연휴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준 섹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섹터, 한마디로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설계라든지 뭐 천연가스 섹터의 GSE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조금 국제유가 섹터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었고 두 번째 조금 섹터가 상승 나온 섹터 같은 경우는 보통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조금 약세 보여준 섹터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 보여줬는데 근데 여기서는 공통점이 있죠. 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조금 벌어졌었던 그런 대참사, 테러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조금 국제 유가라든지 그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하기도 했고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조금 섹터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방산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동 전쟁 같은 경우가 계속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아주 나쁜 것들이죠. 못된 것들. 맞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 자체가요,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공항에 로켓포로 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로켓포로 폭격을 했다고 하면은요. 근데 이 공항이 어떤 공항이냐면은 김포공항 같은 공항이 아니에요. 인천공항 같이 국제공항이에요. 이 국제공항을 역할이 뭐냐? 말 그대로 미국이라든지요, 멕시코라든지 세계 여러 각국의 전세기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좀 국제공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 같은 경우가 조금 크게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희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열어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는 앞으로 더욱더 크게 부상할 수밖에 없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3% 상승 나와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눌림 나왔다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마인드로 방산 섹터는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방산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중에서 5G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5G 산업을 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거는 나중에 브리핑 통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섹터로 방산과 5G 짚어주셨죠. 오늘 방산 섹터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로 방산 관련주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강세였는데 오늘은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방산 관련주들은 눌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님께서는 방산 관련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산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5G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왜 5G 섹터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요. 일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침투를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자랑을 하는 그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뚫렸잖아요.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기존에 2,000에서 3,000발 가까이 되는 로켓포를 어떻게 보면 방어를 했지만은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가 테러리스트 집단 같은 경우가요. 거의 한 7,000발 가까이를 로켓포를 발사를 하면서 2, 3,000발 같은 경우는 격추를 했지만은 나머지 포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로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사태를 보면서 저 자체도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이 테러리스트 자체가요. 어떤 식으로 침투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에 근데 단순히 그냥 뭐 걸어서 침투한 게 아닙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침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이런 무장 세력 같은 경우가 수백 명, 수천 명 같은 경우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정말 날파리처럼 다 이스라엘로 넘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륙을 했고 다 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조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아이언돔 자체가 크게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5G랑 아주 굉장히 밀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조금 더 소름 돋게 느꼈던 거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감정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요 북한이 있어요. 한마디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북한과 정전 협상을밖에 맺지 않은 관계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거는 북한 같은 경우가 물론 로켓포로 우리나라를 향해 쏘지는 않겠지만은 로켓포보다 더 무서운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 군대 갔다 왔어요? 전문가님 질문이 되게 당황스럽네요. 아니, 원래 늘 그렇잖아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안 다녀왔죠. 아,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가 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부 다 뻗어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가 포문이 12,000개의 포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뻗어 있는데 쭉 열려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정말 이 포를 하나만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네. 12,000발의 어떻게 보면 장사정포를 발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발사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이게 올까요? 대전까지 가지 않을까요? 대전이요? 네. 아,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맞아요. 대전까지도 네. 가요. 이게 실제로 대전까지 가고 천안까지도 갑니다. 근데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전 얼마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이 5,2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만 하더라도 3천만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여러 정부 종합청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천안 이전에 있고요. 그리고 미군 기지 같은 경우도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평택도 천안 이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가 열려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12,000발의 포만 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나 이런 부분이 국가 상태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이야기한 것처럼 선제 타격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선제 타격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가 맞고 그냥 대응을 하기보다도 맞으면 대응 자체가 못해요. 말 그대로 국가시설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이 필수거든요. 근데 이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통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레이더, 한마디로 레이더 센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5G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5G 기술이. 그래서 5G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여러분들께 조금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가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 원리예요. 적의 미사일이 뿅 하고 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탐지 추적 레이더가요.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투 지휘 통제소에 전달하고 여기서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또 쏴가지고 이걸 요격하는 시스템이 아이언돔의 원리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 경북 상주에 사드가 있잖아요. 이 사드 같은 경우와 비슷하고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조금 아이언돔 같은 한국형 아이언돔이 아직 개발이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장사정포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되고 확대가 되면 됐지 여기서 축소가 되거나 진정된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같은 경우가 완전히 격퇴되거나 박멸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산 섹터는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또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전쟁을 진행 중인 국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일이 남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장 물론 겪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일 아침이든 내일 그 다음 주이든 다음 달이든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북한 장사정포에 따른 K 아이언돔 개발이 필수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021년에 한국형 아이언돔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로켓포에 뚫렸다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네,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 아이언돔을 버릴까요? 아니거든요. 아이언돔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촘촘한 방공망을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기술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과 제휴를 맺어서 대한민국에도 넘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네, 아이언돔은 어떻게 보면 개발은 필수고 이거에 대한 수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가지고 왔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방송만 끝까지 보신다고 해도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수혜 종목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영웅 전차남의 오늘 조금 헌팅 종목, 즉 히트 종목이 뭐냐 이렇게 또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있고요. 뭐 빅텍스, 페코, 기산텔레콤, 슈니드 이렇게 방산 테마만 11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그 앞에서 왜 방산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고 이 방산 섹터 안에서 5G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방산 종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아이언돔 수혜주라는 건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나운서님이 한번 코멘트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방산과 5G 결합되어 있는 복합 테마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조고도 방공망인 이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세워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경계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는 단거리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격을 막아주는 방어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한국형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 수혜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한국형 아이언돔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 방산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 쪽으로 가깝게 손을 쭉 뻗으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좀 전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후보로 보여주셨는데 딱 한 가지 종목만 집으셔서 이 종목입니다라고 노란톡 안에서 공개해 주시거든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아이언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종목 후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창에 아이언돔 관련주라고 치면은 오늘 종목이 나올까요? 일단은 나옵니다. 네. 왜냐면 뉴스 기사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아나운서님 말 듣고 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 많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종목이 많은데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네이버 통해서 그 종목을 검색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웅 전차남의 브리핑을 듣고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확신이 더는 생길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좀 브리핑 해드릴 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확신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방송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없고 그리고 바로 밑에 QR코드 같은 경우도 10분 뒤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고 싶다.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종목으로 내가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요. QR코드 통해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방송 끝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바로 사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나운서님 이게 뭘로 보이나요? 오른쪽 거요, 왼쪽 거요? 아무거나요. 안테나로 보이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네. 합성기로 보인다는 무식한 소리 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MM 웨이브 안테나라는 거예요. MM 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
크게 직사각형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또 확성기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mm웨이브 안테나랑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개발한 이 회사가 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어떻게 보면은 플렉스 스테블이라고 해가지고 강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경쟁성과 또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인 브리핑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mm웨이브 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고성능 케이블이에요. 고속 반도체와 이동통신용 케이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군사와 항공 그리고 우주용 케이블에도 호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형 아이언돔에서 여러분들께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전에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나 센서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이런 만약에 통신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요, 미사일이 왼쪽에서 날아오는데 오른쪽으로 미사일을 격추시켜가지고 어마한 걸 격추시킬 수 있고 아이언돔은 격추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군사, 항공, 우주용 케이블에 이 mm웨이브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필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mm웨이브 고성능 안테나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항공기와 군사용 안테나에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언돔이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뭐 전투기라든지요. 아니면 대한민국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도 다 안테나 같은 경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안테나 한마디로 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만든 mm웨이브 케이블이나 mm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조금 개발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mm웨이브 케이블 또는 mm웨이브 안테나 같은 경우가요. 장점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손실 안테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케이블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요.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5G 기술을 넘어가지고 6G, 7G까지도 어떻게 보면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의 케이블이고 무엇보다 이게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이게 결정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mm웨이브 케이블과 안테나 같은 경우가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이거 기술만 어떻게 보면 잘 개발시키고 업그레이드만 잘하면은 대한민국의 좀 국방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까지 선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접 낸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국채까지 선정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개발한 mm웨이브 케이블 또는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향후 30년, 50년, 100년을 먹여 살릴 어떻게 보면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나운서님 또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5G, 우리가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통신까지도 5G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을 할 때는 모두 다 4G예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5G 보급률 같은 경우가 물론 전 세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늘어났지만은 이게 비교할 수 없이 빠르지만은 실제로 5G의 보급률은 낮아요. 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SK텔레콤과 손잡고 곧 대한민국의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G가 뭡니까? 5G를 넘어서 6G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가요. 이 스타링크에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한마디로 테슬라의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고주파 케이블, mm웨이브 케이블 같은 경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스타링크 수혜 종목으로도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텔스와 더불어서 똑같은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북한의 방사포라든지 장사정포가 이렇게 크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요격까지도 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수혜 종목으로 이 회사가 이미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원에 사업자 선정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상승세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 수혜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져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한국형 아이언돔 대장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가지고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 가지고요. 네,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수혜 종목 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이 종목으로 또 한 번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께 큰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지금 방산과 5G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공략주 브리핑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안테나와 광 케이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형 아이언돔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스타링크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국내 4분기에 상륙을 합니다. 올 초부터 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4분기에 이 스타링크가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관련주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공략주가 이 스타링크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스타링크에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요. 한국형 아이언돔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국책 과제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을 두 가지나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송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제 종목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방송 초반에 전문가님께서 반도체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우선 오늘 준비해온 종목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기업은 전공정 장비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 2011년에 국내 최초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상승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HBM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은 좀 숨겨져 있는 HBM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쪽에 또 이 해당 기업이 다루고 있는 공정 장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HBM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해당 기업도 역시나 매출적인 부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오늘은 간략하게 공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안 좋다 봅니다. 네, 이번에는 안 좋다 또 봐요. 오랜만에. 네. 네. 일단은 아까 전에 이거 좋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반도체 그렇네요. 섹터 공략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말을 한 게 좀 잘못되다 모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략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안 좋다고 봐요.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좋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반도체는 네, 어. 솔직히 손이 가지 않습니다. 새우깡처럼 손이 가야 되는데 손이 안 가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송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 제가 준비한 반도체 종목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장 흐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딱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 그리고 제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방산과 5G 섹터 준비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전쟁으로까지 확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이언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기업이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해당 기업이 다루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안테나와 광 케이블입니다. 이 두 가지가 5G와 방산 쪽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방송 시간 딱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이요. 수익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영웅 전차남과 함께 돈 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 아래 QR코드 통해서 우리 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